매주 토요일은 전국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모아서 알려드리는 주간 지원금 방송입니다. 다음 주 새롭게 시작하는 전국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던 정부의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 면제 발표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환수 내용의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정확하게 아셔야 사업을 잘 할 수 있겠죠. 자,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부산 가봅니다. 소상공인 대상 홍보 영상 제작비 지원을 합니다. 지원 내용은요, 제품, 매장 홍보 영상 3에서 5분 정도 이거를 제작을 해줘요. 자, 동백통 입점 등 관련 제반 업무도 해줍니다. 동백통이 뭐냐면, 이제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전자상거래 쇼핑몰이죠. 이 동백통 입점 등 관련 제반 업무도 도와주고요. 홍보 영상을 이제 동보통이라든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업로드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매장의 홍보 영상, 요거를 3에서 5분 정도 이 영상을 제작해 주는 거죠. 이 제작비 지원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통 일반적인 기업에다 의뢰하면 뭐 영상 제작하면 5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실제 뭐 싸게 하면은 뭐 200만원 이렇게 들 수 있겠지만은 보통 매장 홍보 영상 오면 뭐 카메라 동원해야 되죠. 사람 들어가죠. 그래서 꽤 많이 지원 제작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제작해 준다고 하니 여러분 꼭 부산에 계시는 분들 한번 지원해 보십시오. 자, 지원 대상은요, 부산의 사업자를 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고요. 11월 24일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청 방법은요, 소담스퀘어인 부산 홈페이지 사업 신청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전화번호 남겨드렸으니까 문의하셔서 여러분 꼭 신청해 보시고 선정이 되시면 내 매장 홍보 영상 이거 평생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갈까요? 연수구 가봅니다. 인천 연수구 300만원 주방문화 개선 자금 지원인데 지원 내용 먼저 가볼게요. 자, 연수구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 청소자금이에요. 청소자금 50만원 한도 내에서 무상 지원을 가는데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부담이 없어요. 보통 이게 자부담 보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부담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주방 정리 수납 소요되는 냉장고 포함입니다. 50만원 한도 내에서 무상 지원이고요. 자부담 없고요. 자, 식문화 개선 등을 위해서 덜어먹기 시키고 위생, 수저 이런 거에 대해서 50만원 무상 지원이고요. 자부담 없고요. 위생 환경, 위생 향상을 위한 주방 등 시설 개선이죠. 장비 소요되는 소요금, 이런 후드, 환기시설 교체 이런 거 100만원 한도 내에 그 외에 소요 자금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상 지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부담 50% 들어가네요. 요거는 그 외에 소요 자금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50%지만 나머지는요, 자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럼 대상자가 누구냐?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 영업자 누구예요? 연수구에 있는, 생각보다 많죠? 인천 연수구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자,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전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예산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떠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화해 보셔서 일단은 예산 남아있는지 물어보시고, 남아있다 그러면 접수, 방문 접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조건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농협은행 가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협약 보증 대출 지원인데, 이게 뭐냐면 농협은행에서요, 최근에 대출, 이 협약 보증 대출을 지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 자료를 올렸습니다. 이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요게서 뭐예요? 협약 보증서주고요. 보증서주고 농협은행에서 대출해주는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런 대출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대출 기간은 1년 일시상환. 사실 저는 이런 거 보면 할 말 참 많습니다. 1년 일시상환 해봤자 소상공인분들에게 말을 말아야지. 아무튼 간에 1년 단위 최장 5년 연장 가능한데, 보통 이런 거 하면 1년 있다 갚으라 그러죠. 연장 안 해주죠, 대부분이. 아무튼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안 해야지. 이게 진짜 할 얘기 많잖아요.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참, 생생내기 같고, 그죠?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라는 거는 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는데, 아무튼 간에 대상은요, 소상기업, 소상공인, 그 다음에 중소기업, 소기업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중은 아니에요. 그냥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고, 신청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고, 신청 방법은 이제 가까운 영업점으로 이제 문의를, 해달라는 거죠. 자, 이 상품에 대한 저는 조금 이제 단점을 얘기해 드리면,
일단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라는 거는 일단 기존에 있는 대출 갈아타는 건데 기존의 대출 갚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대출을 받았어. 예를 들어서 농협은행에서 이 협약보증 대출을 받았는데 중간에 여유가 돼서 갚는 거죠. 중도상환 하겠죠. 그럼 그 수수료가 면제라는 얘기인데 아니 그럴 분들이 대출 받겠냐고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대출 받겠냐고요. 그리고 1년 일시 상환 같은 경우가 이게 말이 1년 일시 상환이고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는데 대부분이 1년 있다가 일시 상환 하라고 얘기하죠. 연장하고 싶어도 연장을 잘 안 해준단 말이에요. 말만 뭐 5년 연장이지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정부가 이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상생 지원 방안에서 내놨습니다. 지금 발표한 상태고 아직 여기에는 발표 안 했거든요. 설마 농협은행이 이거 발표하러 끝나는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상생 방안으로 내놨던 거라 그러면 지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생색내기다. 이게 정말로 지금 하나은행, 신한은행처럼 상생 지원 방안에 나온 게 전부라면 농협은행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농협은행도 상생 방안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그거라면 이건 진짜 생색내기죠. 그래서 실질적인 사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크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농협은행이 이걸 냈어요.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출 받았어요. 협약보증 대출 받았어요. 중간에 내가 갚아. 그러면 중도상환이 들어가는데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이걸 면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요 상품은 그래요. 요 상품은. 그래서 요건데 여러분 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자, 지금 현황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생지원 방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원래 어디예요? 11월 20일에 다시 개최합니다. 말씀드렸죠? 원래는 이전에 16일에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이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제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회의가 미뤄졌죠. 그래서 11월 20일에 이 상생지원 방안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이제는 금융지주사 회장과 금융당국이 미팅하는 날이죠. 그래서 11월 20일 하기 때문에 아마 20일 날 발표 안 했던 은행들 아마 분위기 보고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전에 발표할 수도 있고 그 간담회 한 다음에 분위기 보고 이거 너무 센데 정부가 이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뭔가 발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느 은행이 했냐 안 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은행, 신한은행 했습니다. 상생 방안 내놨고요. 나머지 은행 안 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진행이에요. 이거는 뭐 13일 기준이 아니라 오늘이 며칠이죠? 18일인가요? 토요일이니까 18일 기준이죠. 현재까지도 그렇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돼요. 자, 이외에 가봅니다. 우리은행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지점 주차장 주말 개방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은행에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우리은행 근처에 전통시장도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전통시장은 주차가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은행이 캐치를 한 거죠. 그래, 그러면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그 지점, 그 우리은행 지점들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주말에 개방하겠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은행 근처에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 물어보세요. 그럼 이거 써도 되냐고, 주차장. 발표했으니까 우리은행에서. 그다음에 전라북도 진안군 같은 경우는 특례보증 지원 대출이죠. 자, 그래서 요거 보시고 오늘 그 지원 얘기는 좀 짧죠. 왜 그러냐면 꼭 지난 주간지원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있었던 주간지원금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게 계속 이어져요. 근데 내가 중복되니까 얘기를 안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 있는 주간지원금은 꼭 보셔야 돼요. 이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사업이 많아요, 지원이. 그래서 내가 중복된 내용은 얘기를 안 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매주 체크하십시오. 자, 한 주간의 방송 정리 가보겠습니다. 놓친 정보 있는지 잘 보세요. 어제 방송이었습니다. 자, 환수 결정 통지서 받았어요. 울고 싶네요.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 명단 확인하세요. 자, 요거 제가 어제 올렸는데 자,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오해하시는 부분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오해한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팩트는 정확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얼마 전 정부가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를 발표했잖아요. 이거 제가 어제 얘기할 때 영상 올려드렸는데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이 이게 오해를 하시거나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올 텐데 한 번 더 설명드리면요. 얼마 전에 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발표했었죠. 그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환수 면제한다면서 이제 뭐 왜 환수하냐 막 이렇게 비판하시는데 그거는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 1차와 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에 대한 환수 면제인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정부가 환수 면제하겠다는 거는 그게 뭐냐면, 자, 요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환수 면제 추진은요, 요 선지급이에요. 이 선지급이 뭐냐 그러면 1, 2차 재난지원금 때 기준이 뭐였냐면 매출 하락이 기준이었어요. 근데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 신고하잖아요. 부가세를. 1년치를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락분을 체크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당시에. 간이가세자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럼 간이가세자이신 분들 어떻게 하냐? 나는 뭐 간이가세에서 못 받느냐? 간이가서 억울하다. 막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알았어, 그럼 먼저 지급해줄게, 이거였어요. 매출 하락분이 확인이 안 되는 간이가세자분들은 먼저 지급해줄게. 이게 선지급이에요. 근데 약속에 뭐였냐 그러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하고 나서, 소득세 신고하고 나서 당신 받는데 매출이 더 늘었다라고 이제는 확인이 되면 환수하겠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년이 지났더니 매출이 느신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환수를 해야 됩니다. 선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면제하겠다는 발표였던 거래요. 정부가 전에 했던 거는. 이게 선지급 환수 면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이게 얼마예요? 8,214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금액이죠. 근데 이게 지난 정부에서 환수를 했어야 되는데 소상공인이 어렵다 보니까 환수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번 정부 와서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환수를 이제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됐는데 정부가 그냥 이거 면제해줄게, 이렇게 발표했던 거예요. 그럼 어제 나왔던 환수 얘기는 뭐냐? 이쪽이에요, 이쪽 위에 부분. 그게 뭐냐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있었죠, 재난지원금. 여기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잘못 나간 거예요. 이게 선지급이 아니라 당신이 안 받아야 되는데 받았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이 거예요. 부정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이제는 어제 말씀드렸던 지급 수준이 안 되는데, 지급 기준에 못 미치는데 그 사람한테 돈이 나간 거죠, 재난지원금이. 그래서 그거를 환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정부 정책을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 뭐 비판할 것도 비판하고 뭔가 주장할 것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소상공인 분들이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주장을 했는데 근거가 아닌 거죠.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전문가마저도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막 주장하다 보니까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빠꾸 맞고 거절당하고 그랬던 겁니다. 정확한 정보를 아셔야 비판도 하고 주장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왜 지난 정부, 왜 저기 얼마 전에 환수 면제하게 밝혀서 왜 환수하느냐고, 뭐 하는 거냐고 막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엄연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이제 어제 나왔던 얘기, 어제는 여기 나오죠? 기준 요건 미충족 의심 사례에 대한 환수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이제 환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가뜩이나 소상공인들 어려운데 이 상황에서 꼭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런 건 비판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선지급 환수 면제했는데 왜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비판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비판도 하고, 그 다음에 주장도 하고 요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라는 존재가 그래서 있는 거죠.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리가 되셨죠? 확실히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자, 어제 설명해 드렸는데 영상을 끝까지 안 보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있었어요. 손실보상 환수 이거 진행 아직 안 됐으면 이거 할 거예요. 정부가 한다 그랬거든요. 손실보상에 대해서 오지급 나간 거, 이거는 아직 환수를 진행을 안 했는데 정부가 이거 한다 그랬으니까 아마 이것도 할 겁니다, 언젠가는. 지금 얘기한 건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제는 기준요건 미충족에 대한 환수 들어가는 거고, 손실보상에 대한 환수도 들어갈 거예요,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는 총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것도 한수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또 다른 얘기죠. 그전은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은 아직 환수 안 했습니다. 지금 아마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겠고, 아유 참 소상공인도 어려운데 그죠? 지금 이런 환수 얘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화요일 방송은 이거였죠. 정부 지원이 간절하다. 그래서 긴급 설문조사 했더니 소상공인 5,000명 이상이 응답하셨죠. 그래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이제 목요일 방송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수요일 방송. 자, 설문조사했어요. 그 다음에 상생금융회의가 이제는 연기가 됐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화요일날 방송이 감사원이, 그쵸, 이거 감사 시작했다. 소상공인 지원금 이제 잘못 나간 것들, 그리고 어떤 행정적 오류가 있었는지, 이게 감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날부터 아마 감사 들어갔을 거예요. 월요일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 아무튼 요 영상 보시면은 좀 뜨겁죠. 요것도 되게 뜨거운 얘기였습니다. 그럼 미지급자, 만약에 감사해서 뭔가 잘못됐다 나오면 미지급자는 다시 구제해 줄 거냐,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화요일이었고요. 자, 월요일 방송 1시가 급한데 KB금융그룹이 소상공인 지원 보류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뭐 소상공인 전교금 특별 감면하겠다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월요일날 정보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만 잠깐 남아 계십시오. 자, 여정가족님들 중에서 질문을 많이 주셨던 게 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결정 통지서 이거 엑셀 못 본다 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 가면요 요 엑셀이 있어요. 그러면 엑셀 어플이 스마트폰에 깔려 있거나 엑셀을 볼 수 있는, 아니면은 PC에 가셔서 PC로 다운로드 하셔서, 아마 대부분 PC는 엑셀이 깔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그 엑셀이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그 PDF로 만들어서 올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공시송달이다 보니까 제가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부 자료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거를 각색해서 올리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올린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시송달을요 임의로 조작을 해서 올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 PDF로 만들어서 올리면 편했겠죠. 하지만 안 하는 이유, 왜?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을 지켜야죠. 그래서 여정은요, 그리고 이 소자공 카페는 여러분 절대 법 테두리 안에서 갑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떳떳한 거고 주장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남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엑셀 파일 안 열리신 분들은 뭐 엑셀 파일 열린 그 컴퓨터나 아니면은 PDF,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보면 엑셀 어플이 있거든요. 요거 그냥 까셔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이제는 여러분 그 소자공 카페에서 이제 교육 들어갈 겁니다. 교육. 어떤 교육이냐면, 여러분 이번에 스마트 플레이스가 이제 업데이트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매장 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공덕동, 장어, 우리 뭐 장어 하시는 분 있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음식점을 여러분 이렇게 뭐 지역의 맛집, 뭐 공덕동 맛집 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요번에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죠. 이런 게 지도 검색되는 게 스마트 플레이스예요. 이렇게 스마트 플레이스인데, 이번에 스마트 플레이스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뭐가 나왔냐면, 요거 실시간 예약이 이제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실시간 예약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추가가 되면서 이제는 요렇게 소비자들이 날짜, 시간을 예약을 하면은 그 시간에 맞는 장소들, 그게 가능한 공덕동 장어집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보죠, 실시간 예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시간 예약을 하면 실시간 예약을 할 수 있는, 보세요. 제가 만약에 19일이다. 시간은 예를 들어서 오후 12시 30분이다. 이러면 내일 19일 12시 30분에 공덕동에 있는 장어집 중에서 예약이 가능한 매장만 표시가 돼요. 이렇게. 이게 요번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상공인 분들, 특히 요식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분들은 스마트 플레이스는 필수예요, 요즘에. 이게 어제 업데이트가 돼갖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대부분 뭐예요? 이런 거 다 돈 주고 배우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소상공인 분한테 막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안타까워.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이제부터 소자공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하나 게시판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교육 게시판을 만들 테니까 그거 교육 게시판 보시면서 여러분 틈틈이 공부를 하십시오. 자료도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마케팅 공부 열심히 하시고 말 그대로 성공 공식 카페거든요. 성공. 그래서 여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 성공하시려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 사장님들 공부하셔야 되고 스터디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시니어 기준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어렵게 설명 안 드릴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우리 시니어 분들도 충분히 혼자서 이해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자료 올려드리면 보시고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우리 여정가님들 인사하겠습니다. 마무리 질게요.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11월 18일이고요. 여러분 오늘 토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더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항상 우리에겐 긍정적인 생각, 잘 되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대로 되잖아요. 예, 신기하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좋은 생각하면 그 좋은 일이 이제 일어나요. 나쁜 생각하면 그 나쁜 게 또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긍정적인 생각 하셨으면 좋겠고 긍정적인 생각, 계속적으로 좋은 생각만 우리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래서 외치는 거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요거를 한번 이렇게 상상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매장에 손님 이렇게 많이 왔으면 좋겠다. 내일은 매출을 얼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지금 그 상상대로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오늘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도 구호 외치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